오늘 하루 걸어야 할 거리는 33km. 겨울산의 칼바람이 살 속을 파고듭니다. 대관령 줄기인 해발 1156m의 안반덕을 넘을 때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눈을 걷어내고 서둘러 잠자리부터 마련합니다. 행군 중엔 물이 귀합니다. 저녁 식사는 해결했지만 몸을 씻거나 설거지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30kg에 육박하는 군장을 지고 20cm 깊이의 눈밭을 헤쳐나가려면 평지보다 힘이 몇 배는 더 듭니다. 이상승 상병의 발 뒤꿈치는 분화에 쓸려 살집이 떨어져 나갔고 박찬소 이병의 발은 봄 발바닥처럼 색이 변하고 부르텄습니다. 고속정 이병의 발도 엉망이긴 마찬가지. 여기 살이 뭐 그냥 너덜너덜하네요. 발바닥하고 지금 좀 분리된 느낌이네. 통증이랑 좀 따갑습니다. 저 멀리 노란 지붕에 막사가 보이기 시작하자 대원들의 발걸음이 한결 빨라집니다. 대원들은 2580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 단순한 임무를 취재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그리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나너입니다. 군대에서 행군은 빼놓을 수 없는 훈련이죠. 보통은 보병병과들이 행군을 많이 하고요. 그 외 병과들은 또 장비를 다룬 병과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과정에 행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행군에 대한 경험들은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무에 가서는 하는 부대도 있고 안 하는 부대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병대 수색대에 복무하면서 천리행군 2번 그리고 종합전술훈련 2번에서 한 1000km 정도의 행군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천리행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저희 부대 주둔지가 있는 포항까지 행군을 하는데 도로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악으로 이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서 한 3일차? 1일에서 3일차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장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깨는 좀 아픈데 그래도 3일차까지는 무난히 걷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일, 5일, 6일차 정도가 되면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물집이고요. 그리고 피로골절이 온다든가, 발목에 무리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허벅지가 걸으면서 좀 쓸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집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터쳐버리면 다음날 행군할 때 발이 많이 쓰라리고 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치는 게 아니라 실하고 반으로 준비해서 그 안에 있는 물만 좀 빼야지 걷는데 그래도 좀 수월한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노하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행군하면서 계속 야외에서 수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좋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비박인데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이제 노숙이나 마찬가지, 노숙이죠, 사실은. 노숙인 건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잠을 푹 자면 그래도 피로가 풀리잖아요. 근데, 이 야외에서 수경을 하다 보니까 잠을 좀 푹 자기도 어렵고 좀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냥 군용 텐트에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 부분도 전투 식량인 동결건조 비빔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부식을 보급받아서 직접 만들어 먹는데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천리행군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행군을 하다가 이제 계곡 같은 데서 이제 수경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취침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바람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요. 무슨 겨울이었는데 태풍 온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옆 팀 같은 경우는 막 텐트가 막 날아가서 막 붙잡고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막 텐트가 막 흔들리고 그래서 나가서 막 돌로 누르고 그랬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는 어떤 팀은 텐트가 날아가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텐트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막 하늘이 보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의 군대 후임은 그 새벽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얼른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일어날 그 순간이 바람이 막 불었고 저희 텐트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부대 복귀 전에 이제 환영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간을 맞추려고 저희가 포항 인근까지 와서 새벽에 야간 급속 행군을 해서 포항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야간 행군은 특히나 힘든 게 자야 될 시간에 행군을 하면서 또 앞이 잘 안 보이고 앞 사람 보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행군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환영을 해주면서 뭐 군악대도 오고 또 그 전울도 와서 막 박수 쳐주니까 나름 좀 뿌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걸리하고 멸치를 주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못 먹는데 그때 먹었던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라 무슨 정말 달고 맛있는 뭔가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멸치도 참 별거 아닌 멸치지만 왜 이렇게 맛있었는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희 인생에 정말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참 다시 올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행군을 좀 많이 축소하기도 하고 전술적으로 길게 하기보다는 짧고 굵게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 현대전 행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데는 차량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량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시에 차량이 고장나 버리거나 또 그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행군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행군 훈련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필자분들 군대에서 행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군대에서 했던 그런 훈련들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인생에서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현역 장병들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구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군 어디까지 해봤니? 저는 1000km 정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